우리가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있지만 나 이번 성적 최악이야, 인생 망했다,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렇게 낙담하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무시하는 거, 비꼬는 거, 그리고 끼어드는 거, 명령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정 떨어진다, 이 사람 피해야겠다,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인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은 구별짓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때 보통 자본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비투스의 독일 저자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자본을 결정하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포함해서 7가지의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 자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퀄리티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것. 놀랍게도 목소리와 말투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완전 바뀐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써놓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떨어지는 말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어긋나고 약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알 텐데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차오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봐보죠. 삼정물산한테 홀랑 뺏겼지? 그렇죠. 너 거기 미래자원본부 상무가 내 대학 동기인 거 몰라? 내가 아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게 뺏긴 게 아니라 튀니지 바이오 쪽에서 이미 야! 네 입은 변명이나 하라고 뚫어놨냐? 너무 힘드네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우리가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일단 무시하는 거, 비꼬는 거, 그리고 끼어드는 거, 명령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정 떨어진다, 이 사람 피해야겠다,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저는 명칭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정치적 언어로서 뭐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표현 한다던가, 대표님 이런 말을 한다던가, 뭐 사모님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심리적이라고 봅니다. 당신을 내가 이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때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거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대명사가 돼버리잖아요. 직급이 나뉘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 보통 집안에서도 반추해봤을 때 자녀분들한테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투를 하신다던가,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위축되던가 아니면 진짜 싸움닭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명령형의 말투를 좀 더 말하고 싶은데, 좀 존중하는 듯한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은 청유형으로 말을 해요. 이거 청소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쁠 텐데 청소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럼 맨날 이렇게 청유형처럼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맨날 청유형처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말은 청유형의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한테 부탁하듯이, 질문하듯이 물음표를 붙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 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은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한국말을 돌려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좀 더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 좀 더 길게 돌려 말해요. 상대방한테 좀 공격성을 빼려면 길게 말해도 전 괜찮다 생각해요. 너무 짧게 말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심하다 생각해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서 너 지금 많이 바쁠 텐데 우리 가야 되는 식당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카톡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나이스하다, 날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일단 누구든 명령적이고 권위적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비꼬듯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이랬다니까, 나 이랬다니까 라고 계속 나의 입장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존중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각자가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신도 너무 중요한 삶의 주인공이지만 나한테는 조연이에요.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불평이 되게 많으셨어요. 먼저 도착하기 전에 벨트를 풀지 말라 하셨어요. 아무래도 졸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깜빡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 한 5초 전쯤에 벨트를 풀었어요. 근데 푸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제 입장에선. 근데 이런 상황 때 결국은 내 입장과 내 입장의 충돌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5초 지금 빨리 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당할 일이냐. 근데 그 기사님은 계속 하는 말이 기사 일하면서 화나는 게 너무 많다 이러시는데 입장은 이해가 가죠. 근데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라고 하는 거에 내 입장만 말하는 경우는 결국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한다. 두 번째는 표정을 다양하게 쓴다. 세 번째는 말을 상대 입장에서 쉽게 표현한다. 첫 번째로 말을 하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과거에 저였습니다. 뭔 말을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들을 자꾸 뱉어주고 그리고 분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짜증나는 말을 많이 뱉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생기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예민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악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최악이죠?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이거를 긍정적인 말로 굿 프레이밍, 프레임을 바꾸는 말들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 이번 거 진짜 결과 최악이야도 할 수 있지만 아쉬웠다,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노력할 점이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헬스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후배던가 동료를 티칭하고 있어요. 봤을 때 등 근육이 부족해요. 그거 보고 아 너 진짜 딴 건 좋은데 등이 최악이야 이럴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보다는 다 좋은데 등은 연습을 해야겠다, 등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완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팩트를 해야 될 거면은 굳이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너 등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앞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 진짜 등이 진짜 최악이네, 어디다 쓰냐 이런 거를, 안 먹혀,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쓰임새 있게 쓰이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투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해보면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나 진짜 인생 진짜 망했다, 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렇게 낙담하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아직은 다시 시도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결과는 사실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뱉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 나 망했어,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러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아쉬웠겠다, 너 그런 지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보기엔 너 대단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 그런가 하면서 한번 웃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좀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공통점은 표정을 잘 쓴다라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말투도 다양하게 쓰는, 캐릭터가 좀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옛날에 학창시절 때보다 장난기 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가더라고요. 동창들을 만날 때 정말 많이 느껴요. 옛날에 분명 장난기 많고 장난 잘 쳤던 애들인데 갑자기 만나니까 너무 염세주의자가 좀 되고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혼자 고민해 보니까 친구들끼리 할 수 있었던 캐릭터를 사회생활에서 못 쓰니까 말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하는 게 어려워졌나 봐요. 이런 상황 때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쓸 수 있는 캐릭터를 마치 옷처럼 몇 벌만 준비했다면, 정장 같은 자리에서는 좀 정장 같은 캐릭터, 캐주얼한 걸 필요할 때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다면 아마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성격으로 계속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친구의 변화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표현력이 적은 것보다는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력이 풍부한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또 표현을 과장되게 표현할 줄도 알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약간 적절하게 누를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은 표현력이 좀 적다는 전제하니까요,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 걸 보면서 그런 분들 거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봐보죠. KBS 월하 이제 드라마 붉은 네. 단심은요. 네. 저번 주부터 이제 1, 2화 방영을 했고 네. 오늘 3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붉은 단심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내쳐야 하는 왕. 여기서 갑자기 국악의 OST라고 할까, 이런 BGM이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나 씨가 하는 대처법을 한번 봐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여인 유정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렇소. 펼쳐지는 핏빛 궁중 로맨스 이유입니다. 어디서? 매력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캐릭터가 다양해서
티키타카를 잘 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선이 풍부한 사람들, 표정이라 했지만 감정선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좀 진행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유명한 진행자분들이 이런 껴야 될 땐 끼고 빠져야 될 땐 빠지는 그런 센스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매력적인 말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쉽게 설명하는 걸 참 잘합니다. 상대방한테 딱 알맞게, 직업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좀 보면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표현할수록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할수록 매우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 그러면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란 개별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한 것이므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어떠하냐에 따를 것이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아듣기 좀 힘들잖아요. 많은 대중들한테 보자면은 나에게 맞는 언어로 표현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인플레이션이어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다는 걸 한번 봐보죠. 가격이 오르는 건 금세 보이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감이 잘 안 오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되게 쉽게 표현했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시청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KDI 경제정보센터는 총수요, 공급, 한자어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머리를 쓰게 하는 게 많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1960년엔 45센트로 햄버거 한 개를 사 먹었는데 지금은 겨우 12분의 1 조각입니다. 매우 좋은 예시죠. 1960년엔 45센트, 가령 예를 들어서 450원이라고 그냥 저희가 합시다. 450원으로 햄버거 한 개를 샀는데 지금은 450원으로 햄버거 12분의 1을 사 먹을 수가 있다. 이러면 한 번에 그냥 탁 와닿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이처럼 상대의 관점에서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말하기를 가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썰도 잘 풀어요. 매우 쉬운 용어들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이 사람들의 언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까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매력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휘도 매우 중요하고 쓰는 표현들요. 말투, 목소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는 풀이 능력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체적인 박자들이 다 맞아야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호흡 그리고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생은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거에다 투자해야지 내가 가장 좋은 가치를 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 그중에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그게 인생의 관여도에서 꽤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든 다 포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 흐름이 점점 더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투가 뭐가 중요해, 저런 거 어차피 타고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함, 인생은 나 혼자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 생각을 좀 바꿔봐서 그래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고 나한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테스팅해보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